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고전 작품 중에서도 우화소설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화소설은 동물, 식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해서 쓴 소설들을 말하잖아요. 오늘은 숫꿩, 장기와 암꿩, 까투리를 주인공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기전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인간은 귀한 대접을 받지만 짐승은 천하게 여기던 시절. 5 색깔을 띤 옷을 입은 꿩은 화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원래 꿩은 사람을 멀리해 깊은 숲속 푸른 소나무에 살면서 들판에 널려있는 곡식을 주워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툭 하면 포수랑 사냥개들한테 잡혀 인간들의 먹잇감이 되고 또 좋은 깃털은 다 뽑혀서 장식이나 먼지떨이 같은 걸로 쓰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꿩이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줬던 거네요. 오랜 세월 동안 꿩들은 숨은 좋은 경치를 보려고 우뚝 솟은 봉우리에 올라가곤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 가도 날쌘 보라매나 몰입꾼, 사냥개, 포수들이 꿩들을 노리고 있어서 맨날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추운 겨울에 배는 고픈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는 콩알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부인 까투리와 9명의 아들, 그리고 12명의 딸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늠름한 장부의 모습으로 나서는 장기와 위아래 잘 차려입은 까투리 가족은 열심히 콩알을 찾아 헤매는데 어머, 장기가 먼저 콩알 하나를 찾아냅니다. 덥석 잡아 콩알을 먹으려는 장기. 하지만 까투리는 눈 위에 사람의 흔적이 보인다며 제발 먹지 말라고 말려요. 그런데 장기는 첩첩산 중에 눈까지 내렸는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버럭 짜증을 내네요. 그래도 까투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장기는 자기도 꿈을 꿨는데 학을 타고 하늘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났더니 콩을 한 섬 내줬다고 하면서 이 콩알을 꼭 먹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아, 이때부터 장기와 까투리의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먼저 까투리는 시간대별로 자기가 꾼 꿈을 자세하게 풀어놓더라고요. 내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첫 꿈을 꿨는데 비가 내리더니 쌍무지개가 칼로 변해서 당신 머리를 댕강 자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진짜 흉몽이니까 제발 콩 먹지 말아요. 그랬더니 장기가 염려 말게. 그 꿈은 내가 장원급제에서 머리에 어사와 꽃을 꽂고 거리로 왔다 갔다 할 꿈이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까투리가 다시 밤 12시쯤에는 당신이 무쇠가마를 머리에 이고 깊은 물에 풍덩 빠지니 내가 대성통곡하는 꿈을 꿨지 뭐예요. 이건 당신이 죽는 꿈이에요. 이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기는 또 대꾸를 하죠. 오, 더 좋은 꿈 아니요? 내가 투구를 쓰고 나가 싸움에서 이겨 대장이 될 꿈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몽을 하네요. 근데 우리의 까투리도 물러서질 않아요. 새벽 1~2시쯤에 꾼 꿈은요. 잔치를 하는데 장대가 부러져서 장막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시간이 지나서 별 하나가 당신 앞으로 뚝 떨어지는 꿈도 꿨어요. 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꿈이라고요. 그랬더니 장기는 더 신이 나서 다 길몽이네. 장막이 우릴 덮친 건 자네랑 나랑 한 이불 속에서 뒹굴 꿈이고 별이 떨어진 건 귀한 아들을 낳을 꿈이야. 그런 꿈은 제발 많이 꿔줘.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까투리 속 터지겠는데요. 그래도 까투리는 계속 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새벽 닭이 울 땐 제가 색조골이랑 색치마를 입고 물가에서 노는데 갑자기 개가 나타나서 핥히는 꿈을 꿨어요. 깜짝 놀라 산밭으로 도망갔는데 3대가 온몸에 감겼으니 이건 과부가 되어 상복 입을 꿈이에요. 제발 콩 먹지 말아요. 그러니 장기가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까투리를 치며 큰 소리로 말하네요. 저 간사스러운 것이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여기저기 끌려가 망신당하고 고문당할 꿈이구나. 그따위 꿈 얘기 또 하기만 해봐라. 내가 네 정강이를 꺾어 놓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와, 그런데도 까투리가 장기를 아껴서 그런지 입을 다물지 않아요. 당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군자를 본받아 염치를 알고 배기와 숙제, 장자방이 음식을 끄는 것을 본받아 콩알을 먹지 말아야 해요. 이 말을 들은 장기도 지지 않고 대꾸합니다. 자네 참 무식하네. 그 잘난 공자의 제자도 일찍 죽었고 충절을 지키던 배기 숙제도 결국 굶어 죽었어. 염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먹는 게 으뜸이야. 광무제랑 한신도 음식 잘 먹고 대장이 됐으니 나도 콩알 먹고 크게 될 줄 어찌 알아? 이렇게 잘난 체를 하죠. 이 부부 대단하네요. 우리 경험으로 봐서 이 정도 되면 지금부턴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이번엔 까투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다다다 따집니다. 그 콩알을 먹고 잘 될 거라고? 그러다 죽을 것이니 내 원망하지 마세요. 옛글에 보면 진시황이나 초패왕도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망했어요. 당신도 고집 너무 피우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네요. 하지만 장기의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콩알 먹고 죽겠어? 옛글에 보면 콩 태자가 들어간 사람은 다 귀하게 잘 됐어. 태고적 천왕씨, 태호 복희씨, 강태공, 이태백 다들 얼마나 대단해. 나도 이 콩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태백같이 하늘로 오를 거야. 자, 이쯤 되면 서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라도 싸움이 끝나야 할 텐데 누가 이겼을까요? 장기가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까투리가 할 수 없이 물러나네요. 그랬더니 장기는 얼른 달려가 날쌔게 콩알을 콱 찍습니다. 바로 그때 장기 머리 위로 고리 같은 게 툭 내려오더니 장기가 꼼짝없이 덫에 걸려버려요. 어쩔 거야. 이 꼴을 지켜본 까투리는 남자가 여자 말 잘 들어도 망하고 잘 안 들어도 망신이구나.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아주 애통해하네요. 우리 부부 금실 좋았는데 내 말 좀 듣지. 슬퍼라. 그런데 우리 장기는 숨 끊어지기 직전인데도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에라 인연 요란하다. 그러더니 까투리한테 맥을 좀 살펴봐라. 눈망울이 온전한지 봐라.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만 까투리가 살펴보니 장기가 곧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첫째, 둘째 남편도 다 죽더니 이번엔 자식까지 많은 데다 앞으로 태어날 애도 뱃속에 있는데 결국 또 죽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팔자가 험해 남편이 죽는 것 같다고 동곡을 하네요. 그러니 장기는 너무 서러워 마라. 남편 자주 죽는 니네 집에 장가간 내 실수라고 하더니 까투리에게 재혼하지 말고 수절하라는 거 있죠?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고는 덫을 빠져나오려고 애쓰지만 결국 덫 임자인 탁첨지가 달려들어 장기를 빼가는 바람에 장기는 결국 죽습니다. 꿩을 잡았다고 춤을 추며 좋아하는 탁첨지. 그리고 까투리는 남은 장기의 털을 찾아다가 장례를 치르죠.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한 후 두루미, 제비, 앵무새, 따오기에게 일을 맡겨 손님도 맞이하고 충문도 읽고 그렇게 초상을 치르네요. 장기가 죽었으니 여러 새들이 조문을 하러 옵니다. 먼저 태백산 갈까마귀는 풍채 좋고 마음씨 좋은 장기가 죽어 불쌍하다고 하더니 까투리한테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부인 죽었다고 하면서요. 아니 이게 장례식장에서 할 말인가요? 그러니 까투리는 한심해하면서 3년상도 못 맞췄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했더니 까마귀가 막 가소롭다고 하면서 너같이 하찮은 게 수절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냅니다. 아이고 참. 이때 부엉이가 나타나 까마귀를 보고 어른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고 한마디 하죠. 그러니 또 이 말을 들은 까마귀는 거만한 부엉이라고 꾸짖으면서 내일 부엉이를 명부에서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네요. 이렇게 둘이 신나게 싸우고 있을 때 하늘에 떠다니던 외기러기가 내려와 너희가 무슨 어른이냐며 자기가 진짜 어른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아이고 상갓집에서 이게 뭔 난리인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마침 물오리가 7번이나 부인들이 죽어 8번째 부인을 찾다가 까투리가 혼자 됐다는 얘기를 듣고 혼인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까투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막 들어선 거죠. 까투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무리 과부가 만만하다고 어떻게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하냐고 따지니 오리는 뭔 궁합이냐고 하면서 막 날짜를 잡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오리는 수중 생활이 좋으니 좋은 생선 먹으며 맘껏 누리자고 하지만 까투리는 육지 생활이 훨씬 낫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청혼을 거절하죠. 바로 그때 옆에 조문왔던 장기가 쑥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호라비로 산 지 3년이나 지나 참 외로웠는데 오늘 그대를 만난 것은 운명이요. 우리 둘이 짝을 지어 100년 해로하면 어떻겠소? 그랬더니 까투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얼굴을 살짝 붉히더니 죽은 낭군 생각하면 재혼하기 야박해 보이지만 그대를 보니 수절할 마음이 없고 음란한 마음이 불붙네요. 이런저런 호라비들이 혼인을 청하지만 끼리끼리 논다고 했으니 장기 신랑감을 따라가야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봐요. 이럽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남편 장례식 날 재혼이라니 너무 쿨한 거 아닌가요? 까투리가 좋다고 하니 새로 나타난 장기는 껄껄 푸드덕거리고 둘은 바로 혼인을 하죠. 여태까지 단칼에 거절당하고 멀리서 구경하던 까마귀, 부엉이, 물오리는 무안에서 훨훨 날아가고 다른 손님들도 뒤를 따라 모두 날아가네요. 이제 까투리는 새 낭군님을 앞세우고 9명의 아들, 12명의 딸을 뒤에 거느린 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에 3월이 되니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내고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다가 10월 15일 부부가 함께 큰 물속으로 들어가 조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치위합이라고 했다고 하죠. 바로 꿩이 조개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장기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작품은 우화소설답게 동물이 주인공이지만 그 속에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맨날 까투리 말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는 남편 장기를 보면 정말 당시 남존여비 사상이 엿보이고요. 장기가 죽으면서까지 까투리한테 재혼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진짜 가부장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까투리가 4번이나 개가한 데다가 장기가 죽자마자 재혼하는 걸 보면 당시 과부들의 재혼 금지에 대한 비판의식도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장기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